자, 공식적으로 어제부터 미국에서 틱톡이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의 주요 이용자들은 이 슬픔 또는 뭐 분노까지 지금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들은 이제 오늘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살리기에 나선 것에 지금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복구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인 것이죠. 7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의 최고 크리에이터라고 엘릭스 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젯밤 그 틱톡에 올린 동영상에서 틱톡 중단을, 그러니까 어젯밤이 아니라 지난 토요일 밤에 틱톡 중단을 하루 앞두고 있다. 나는 지금 너무 슬프다. 너무 좌절된다. 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토요일 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썼고요. 그러면서 이 플랫폼, 즉 틱톡은 나에게 있어서 앱이나 단순히 하나의 어떤 앱이 아니고 나에겐 또 이것이 직업이기도 하고 또 그 이상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추억도 틱톡이라는 것과 나의 그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다 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럼 틱톡이 없어진다는 것, 그 젊은 사람들의, 뭐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틱톡 쓰는 사람은 많이 쓰는데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틱톡이 없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튜브 접속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금지되는 겁니다. 유튜브 금지, 아니면 유튜브가 없어지든지 뭐 그런 겁니다. 아니면 뭐 카카오톡 많이 쓰시죠. 뭐 카카오톡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틱톡을 이용하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정신적 공황 상태를 느끼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틱톡을 못하게 되니까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오늘 취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의 그 미국 내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오늘 취임을 하면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이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늘리 유예시켜주는 그런 행정명령을 서명하겠다.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유예시켜준다는 건 그만큼 일단 틱톡 서비스를 더 연장시켜주는 것이죠. 일종의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18일 밤 12시, 그러니까 19일 새벽 0시에 중단이 됐고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이제 바로 행정명령 서명하면 하루 반 정도는 일단 서비스가 없어졌다가 복구되는 건데,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그 틱톡 복구가 마치 그 기정사실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뭐 며칠 전서부터 계속 나오자 틱톡이 슬그머니 사용 복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틱톡은 공식적으로는 지난 18일 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밤 12시부터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틱톡은 어제 오후, 바로 이제 일요일 어제 오후에 슬그머니 서비스 일부를 복구시켰습니다. 틱톡 측은 그 X 계정에 올린 성명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알렸어요. 우리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합의로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틱톡 금지법이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행정명령을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법 위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는 있는데요. 틱톡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서비스를 슬그머니 복구시켰습니다. 틱톡이 말하기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우리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그런 거죠. 뭐 일시적인 위법을 우리가 행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한테 그 어떤 처벌 안 할 거야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틱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틱톡,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미국에서 적법한 어떤 매수자, 바이어를 찾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틱톡이 이제 중국계 회사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럼 미국계 회사에다 넘기겠는데 적당한 바이어를 찾겠다, 그래서 팔겠다, 뭐 이런 얘기죠.
자, 틱톡의 이런 성명 발표 이후에 실제로 그 미국의 틱톡 앱 이용자들 일부는 다시 앱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틱톡 앱을 다시 실행한 이용자들은, 와, 나는 만 하루 동안에 패닉 상태에 빠졌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너무 기쁘다 라면서 많은 틱톡 재이용자들 우리 다 같이 기뻐합시다 막 이런 얘기를 또 다시 어제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덕분에 틱톡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일부 복구는 됐지만 한 가지 안 되는 건 뭐냐면 기존의 틱톡 앱을 갖고 있으면서 이용하던 사람은 어제 오후부터 슬그머니 다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틱톡 앱을, 틱톡이 뭐야? 틱톡이 막 관심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새로 앱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직 안 됩니다. 그건 이제 행정명령이 정식으로 서명되면 그때는 아마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아무리 그 틱톡의 그 이런 은근슬쩍 서비스 복구라는 것이 혹시 그 법 위반은 아닌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기저기 좀 서치도 해보고 자문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법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위법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몇 시간 동안은 위법하다라고 내릴 수도 있고 뭐 또 아니라는 사람은 아니겠죠. 항상 이게 부딪히니까. 뭐 그런 위법 여부를 떠나서 틱톡이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법 관계자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중단이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 사용자와 또 700만 개의 그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기업도 틱톡을 많이 쓰거든요. 기업을 홍보하거나 뭐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할 때 틱톡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틱톡이 미국 내에서 적당한 매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라고 취임 있기 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에 행정명령에 곧바로 나는 이걸 서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미 밝혀서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는 틱톡이 이렇게 은근슬쩍 법을 위반하는 것을 감안하고도 서비스를 복구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마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대에 따라서 이미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틱톡의 서비스 중단과 다시 복구되는 행위는 현 단계에서는 뭐 법 위반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뭐 법적인 것 떠나서 그게 이제 전문가들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정권이 바뀐다라는 게 이렇게 큰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라는 것은 이제 틱톡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약 100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한인들에게 미칠 만한 것들, 그리고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행정명령 절차들, 요거 몇 가지만 제가 좀 뽑아서 이 시간에 좀 전해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불법 이민 차단 및 추방 강화 에 관련된 행정명령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남북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추방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최우선적으로 서명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인 사회에도 사실 한인 불법 체류자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한 17만 5천 명 정도 된다는 거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그 17만 5천여 명의 한인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한인 사회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그런 행정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65세 이상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의료비용 절감 및 처방약 가격의 인하입니다. 요건 아주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는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될 경우에는 고정된 소득으로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처방약 같은 것은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아주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방침입니다. 사회보장연금과 그 SSA죠. SSA 보장연금과 또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 혜택을 강화하는 그런 행정명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65세 이상 사람들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기 요양 서비스 지원 확대도 있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 요양시설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는 행정명령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요양 서비스의 어떤 접근성 그리고 또 품질성 이런 걸 좀 높여주는 건데 65세 이상 인구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행정명령들은 모두 미국 내 65세 이상 인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관련 동향이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들에게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관련 동향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같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그런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4년 만에 백악관에 화려하게 복귀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들이 8년 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첫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던 그때, 그 8년 전 첫 백악관 입성할 때와는 지금 확연히 달라진 그 트럼프 가족들의 모습이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1위 행정부 출범 때 주요 공신이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큰딸.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그 남편 제러드 쿠슈너 이 부부인데 이번에는 이 부부가 완전히 뒷선으로 물러나서 지금 취임식에도 참석 안 하고요. 다른 가족들은 다 취임식 참석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와 있는데 장녀 이방카 부부는 그냥 플로리다 마로라고 자택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까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방카 부부는 우리는 취임식도 안 갑니다. 그러고 그냥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방카 부부는 요즘 이런 말이에요. 정치는 너무나 부정적인 암묵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와는 좀 거리를 많이 두고 싶어 하는 그런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첫 임기 당시에 축구를 좋아하던 10살 소년이었던 막내 아들,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는 지금 아버지 키보다 훨씬 훌쩍 큰 18살 청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대학교 지금 1학년에 들어갔죠. 그리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손녀딸 카이는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지금 인플루언서로 성장했습니다. 그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그의 아내와 자식 그리고 손자 손녀 등 트럼프의 일가의 모습은 8년 전 이들이 처음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와는 아주 많이 다르다라고 이제 가족 구성원의 면면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5 자녀들 사이에서 달라진 정치적인 입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이방카. 자, 트럼프 당선인은 3번 결혼했어요. 그 3번의 결혼에서 얻은 2딸과 3아들,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2딸과 3아들 중 8년 사이에 가장 입지가 달라진 그 인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녀인 이방카가 꼽힙니다. 2016년 트럼프의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으로 꼽혔던 이방카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후 뉴욕에 있던 그 거주지를 아예 그냥 워싱턴으로 그때는 이제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도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 2020년 트럼프 당선인의 그 재선이 패배했잖아요. 그 재선 패배 후에는 아예 정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카는 이번 대선 기간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고요.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임식 참석 안 하고 플로리다 집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이방카의 어떤 그 후퇴한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3 아들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번에. 특히 2016년과 2020년 대선 운동에도 참여했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영향력은 이번에 더욱 커져서요, 자신의 친구인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에 당선시켰잖아요. 그 장남하고 친구인데, 아버지한테 내 친구, 아버지도 아시지만 제이디 벤스, 이 친구를 하면 정말 열심히 충성해서 세대 교체하는 그런 느낌도 줄 것이고 여러 가지를 막 해서 아버지의 오케이를 받아서 자신의 친구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올려서 결국은 당선되면서 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의 입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됐습니다. 그나들은 대선 승리 후에도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핵심 마쿠 인선에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사업 운영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차남 에릭 트럼프, 이 에릭 역시 꾸준히 아버지의 옆에서 사업과 정치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형과 함께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명예회장을 같이 맡고 있고요. 최근에는 형과 함께 이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권이 출범한 이유가 되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요, 잠시 후에 제가 따로 뭐 하나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 코인이 엊그제 나왔는데요. 출시된 지 이틀 만에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했습니다. 무려 29,000% 폭등했습니다. 1달러 투자했으면 29,000불 버는, 그런 게 아닌가요? 29,000%니까 1달러 투자했으면 2,900불 버나요? 네, 여하튼.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29,000%가 폭등한 그런 코인을 나온 것도 있는데, 자, 요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가족 얘기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트럼프 가족들의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언니 오빠들에 비해서 공개적인 행보가 좀 비교적 적었던 둘째 딸 티파니, 올해 31살인데, 티파니는 이번에도 뭐 대체로 언론의 관심은 뭐 많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시아버지인 마사드 블로스라는 그 중동계, 레바논계 사람인데요. 이 시아버지 마사드 블로스를 이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중동 문제 선임 고문으로 임명하게끔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시아버지가 이렇게 임명됐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1기 당시 미성년자였던 그런 자식들과 손주들의 폭풍 성장 또 눈에 띕니다. 2017년 트럼프 당선인의 첫 취임 당시 10살이었던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는 이제 18살짜리 대학 신입생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취임 직후에 학교를 끝마치지 못해서 학년을 마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초등학교를 마치기 위해서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오지 못하고 그대로 뉴욕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1년간.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이제 백악관으로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베런은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 게 어마어마하게 키가 큽니다. 어찌 보면 옛날 같으면 막 뭐라 그러죠? 뭐 너무 키 큰 사람, 거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키가 엄청나게 커요. TV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얼굴만 보면 아주 애띠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데 아주 거구의 초장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센티미터로 따지면 한 190cm 정도 되는데 이것도 큰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 190cm를 훌쩍 넘는 키가 2m 6cm입니다. 이거 웬만한 농구 선수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2m 6cm에 무려 거구를 자랑하는 청년으로 좀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10대와 20대 남성 유권자 공략법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조언을 했고, 이게 또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그 선거운동할 때 출연해야 하는 팟캐스트 프로그램도 다 콕콕 찍어서 쪽집게 조언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팟캐스트에 나갔는데 거기서 젊은 사람들 표를 많이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내 아들 베런에 대해서 아주 지적이다, 아주 똑똑하다 라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어도 아주 잘한다고 하고요. 또 한국 문화에도 밝고, 또 태권도도 유단자까지인가? 하여간 태권도도 많이 연마를 했다라고 합니다. 베런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내 아들에게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패밀리,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트럼프 패밀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코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그 코인이 있어요. 그 코인이 며칠 전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며칠 만에 시가총액 104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뭐 시가총액 얼마다 이게 와닿지 않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9,000%가 폭등했습니다, 가격이. 밈코인인데요. 이 밈코인이라는 것이 뭐냐? 밈코인. 일반적인 뭐 코인 하면은 뭐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밈코인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저거죠.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뭐 도지코인 뭐 이런 걸 이제 밈코인이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뭐 어떤 활용 목적이 있다거나 이용 목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목표가 있는 그런 코인
코인과는 달리 어떻게 본다면 이제 재미로 만들어진 코인, 뭐 조금 좀 좋게 표현한다면 그 코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티 개념으로 다 같이 이 코인에 참여하는 뭐 그런 커뮤니티 코인 뭐 요런 정도, 아니면 뭐 유행 코인, 재미 코인 뭐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명 밈 코인인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그 대통령 취임을 불과 앞두고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딴 밈 코인이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코인을 트럼프 일가가 그걸 소유하고 있는 것, 트럼프 일가가 직접 소유한 건 아니고요. 트럼프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이 밈 코인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밈 코인 이름은 뭐냐면은 처음 앞에다가 이제 달러 표시를 만들고요. 달러 표시 트럼프입니다. 뭐 이제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달러 트럼프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달러 표시가 하나 있고 뒤에 트럼프. 이 달러 트럼프 이게 출시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개에 18센트였습니다. 한 개에 18센트였는데 이게 며칠 만에 한 개에 5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18센트가 이틀 만에 52달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9,000% 폭등한 거죠. 돈 번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팔고 나왔으면 아마 지금쯤은 52달러에서 조금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기존에도 이 트럼프 당선인을 모티브로 한 밈 코인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건 밈 코인을 출시하면서 이제 트럼프는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가족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좀 비난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시민단체들은 말 그대로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LA의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수만 명의 집을 잃은 이재민, 그들의 어려움과 상처에 또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이들의 주택 수요가 폭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로라도 뭐 렌트로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호텔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을 좀 렌트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렌트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잖아요. 렌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잖아요. 그걸 노려서 그 집세를, 렌트비를 폭등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질로우, 거기에 따르면 최근 LA 다운타운에 있는 방 3개짜리 최신형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8,500로 게시되었습니다. 근데 이는 3개월 전에 게시되었던 그 임대료 $5,500에 비해서 $3,000가 순식간에 올라간 겁니다. 바로 요때 산불 이후에 55% 정도 올라간 액수가 나온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인데, 헐리우드에서도 이번에 피해가 많잖아요. 헐리우드 인근 엔시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엔시노라에 있는 그 시리에 있는 방 4개짜리 일반 단독 주택, 지난달에는 이게 월 $12,000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월 $15,000로 인상된 임대료가 다시 고쳐서 수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또 LA 다운타운에 있는 방 3개 그리고 욕실 4개짜리의 집은 작년 9월에 월 $16,000의 세입자를 구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보니까 $16,000가 아니라 그건 싹 지워졌고 $29,000로 완전히 말도 안 될 정도로 올려서 다시 내놓았습니다.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이처럼 이제 LA 산불 사태 이후에 임대료를 크게 올려서 폭리를 취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당국은 이를 불법행위다라고 규정하고 이제 엄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은 법정 기준인 10%의 한도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라고 하면서 재난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같은 가격 폭리 행위는 일단 뭐 경범죄이긴 합니다. 뭐 형사범은 아니죠. 가격 폭리 행위 경범죄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위반할 경우에 한 건당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건당 최대 $1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간에 따라서 뭐 이미 취임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2020년 대선 패배 부정과 2021년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이 초대형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인물은 4년 만에 그 역사적인 징검다리 대통령, 징검다리 재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즌2 시대의 문을 이제 열었습니다. 동맹국을 포함해서 사실상 PR을 구분하지 않는, 즉 적이냐, 뭐 동맹국이냐 이런 걸 구분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이익 중심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이제 한반도를 비롯한 글로벌 안보와 국제 무역 질서가 다시 한번 대변혁의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식민주의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이제 취임 전부터 영토 확장 공세, 뭐 그린란드를 우리가 사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영토 확장 공세에서 보듯이 미국 유권자의 재신임을 받은 트럼프 2기 정부는 단순히 1기의 어떤 연장선상에서의 정권이 아니라 더 독해진 마가 정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어떤 기대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초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그리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를 비롯한 북한이랄까, 이란이랄까, 이런 어떤 적대국들, 이런 그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과의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기대 반, 우려 반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우선이냐? 아니다. 인권이고 민주주의고 다 좋지만 이제는 과거 위대한 미국의 모습을 되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소위 미국 우선주의가 우선이냐를 놓고 이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 중차대한 그 시험을 놓고 트럼프호라는 이 거대한 아메리카 함대는 이제 오늘 막 새로운 출항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 배가 그저 큰 탈 없이 4년간 목적지에 안전하게 잘 순항해서 잘 도착하기만을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한인사회에 숨어있는 보석들을 찾는 소보바 에이콤 가요제. 도전하십시오. 가요제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올드팝의 황제 장계현과 템페스트의 특별 공연이 화려하게 막을 올립니다. 근사한 골프장, 아시안 식당과 스테이크 전문점이 있는 곳 소보바 리조트 시니어 익스클루브 호스트 생킴입니다. 행사 문의는 213-215-3063. 뜻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